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어 할 저번 주에 발표한 대출 규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금감원장이 나와서 대출을 쪼이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진실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거짓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되고 또 어떤 게 거짓된 정보인지를 각 은행별 지점장님과 통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톡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카톡을 딱 올리신 거예요. 이거 진짜 사실인가요? 그때 받았던 내용이 국민은행부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은행들이 전부 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한도를 줄인다고 하는 건데, 한도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전세 한도, 이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집값의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현재처럼 집값이 오르는 이 흐름이 조금 저지될 것 같다, 좀 눌릴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왜 일어났냐부터,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사실이면 어떻게 은행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을 쪼이겠다, 개입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언제 시행된다, 어떤 내용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은행별 지점장님과 통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네, 대표님. 지점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8월 29일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가요? 대출 규제가 들어가죠. 지금 개인 대출은 생활자금이 기존에 제한 없었는데 1억 원 사행 대환 그 막히고 MCI, MCG 다 막히고 개인 대출들이 많이 규제가 된다. 전세 대출은요? 전세 대출도 수요자는 상관없는데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제한이 좀 있어요. 그 매매사업자 대출을 아예 막아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규제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대출 기간이 준다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최장 50년까지 자기를 되시는 분들 대출 기간이 30년. 결국에는 한도가 줄겠네요. 전체적인 한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자꾸 늘어나니까. 그때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가계부채랑 물가 때문에 내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줘가지고.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교수님. 지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대출 규제 좀 나왔잖아요. 그게 혹시 적용되는 게 있나요?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가 MCI, MCG라고 해서 그게 없어져요. 네, 공지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요.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매매사업자 쪽도 대출을 좀 건드릴까요? 네, 사업자 대출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제한도 들어가요? 아직은 문제온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부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안 되게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내용이? 은행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맞고, 어떤 은행은 전세대출 위주로 맞고, 근데 법인 쪽은 좀 다르지 않아요? 기업대출은 좀 다르죠. 혹시 마지막으로 그 매매사업자 대출은 따로 규제 내용이 있나요? 주택매매 사업자도 그런 규제가 있어요. 그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아예 막는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부지점장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시중은행들의 통화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의 방향성 자체는 스트레스 DSR, 즉 DSR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쭉 보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총액이 낮아지겠죠. 왜?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많이 받을 거 조금 받으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대출 기간을 길게 늘렸던 거를 조금 줄이면서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대출의 총 한도 자체를 낮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틀린 정보고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정보 중에 하나가 매매사업자 대출을 막겠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물어봤었고, 모든 시중은행에서 아직은 이 매매 사업자 대출을 막을 뭐 따로 지침이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거는 찌라시일 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가장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고, 은행별로 좀 다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통적인 부분은 생활자금 대출을 1억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MCI, MCG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대출을 받으면 소액 임차인의 그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만큼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가입 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빌라나 아파트 단기 투자할 때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대출이 전 은행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 자연스럽게 한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를 누르고 있고, 그리고 주택 매매 사업자 대출은 막지 않는다. 대출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이게 전 은행의 공통된 지침인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쪽도 좀 막는 부분이 생겨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신한은행이 가장 이제 이슈가 컸었는데,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할 때 매매 계약을 해놓고 전세를 맞춰서 그 갭만큼을 내고 사는 그 갭 투자를 했었는데, 그 갭 투자를 할 때 전세로 들어오는 임차인분이 전세 대출을 실행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부 대출을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개인의 신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된다 라기보다는 입찰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 상담사분, 혹은 너무 궁금하시면 부자 친구들 카톡방에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 매입하거나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국민은행에서는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한 통장에 5,000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하고요. 나머지 은행은 아직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돈을 많이 융통하기 위해서 이 전세 뒤에 후순위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게 한도가 연간 1억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민은행만 연간 1억으로 제한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집값이 순식간에 또 올랐잖아요, 수도권 쪽이. 그러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엄청 폭등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금감원에서 누르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대출 받을 때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정말 어디까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보를 보실 때에는 진실과 거짓을 잘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처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한테 또 진실된 정보와 거짓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필터해 줄 수 있는 필터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